2월 24일 히사모와 미즈노의 통키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풍성한 뉴스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니다. 오늘은 모처럼 시장이 반등하는 기분 좋은 날인데요. 뉴스 들으시면서 다양한 우리의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렛츠고! 미즈놀과 히사모의 아침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잔슨앤잔슨이 개발한 코로나 백신도 오늘 아침 FDA에서 안정성에서 긍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FDA와 CDC의 긴급 사용 승인이 이어지면 세 번째 백신이 접종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등 코로나 백신 제조업체들은 어제 의회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름까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충분한 백신 공급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저소득층 주민 1인당 $600 지급이 포함된 76억 달러의 구제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 주민들은 이르면 오늘 4월부터 수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LA 카운티의 대형 마켓과 약국 직원들이 앞으로 120일 동안 위험수당으로 시간당 $5씩 추가 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근무시간 축소와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캘리포니아의 미니멈 페이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결국은 오너들은 패밀리 가족 중심의 체제로 바꾸던가 아니면 시간당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결국 이런 부작용이 낳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근거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좀 백업 플랜이 없는 가운데서 무조건 시간당 $5의 추가 임금을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LA 카운티가 이달 28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금지 조치를 오늘 6월 30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를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 잘못 협박했다가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미국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각종 코로나 관련 수치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위험 등급이 퍼플에서 한 단계 아래인 레드로의 완화가 임박했습니다. 우선 청소년의 축구, 필드하키, 럭비 등이 금요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연방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의 코로나 관련 부양책을 오는 26일 표결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하원에서는 무난히 통과가 예상이 되지만 50대 50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원에서 이탈표가 3명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어서 최후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지연될 수는 있어도 반드시 나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에서 급반등하기에는 아직 먼 길이라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제로금리와 채권 매입 등을 통한 돈풀기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어제 이런 발표를 했죠.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를 막기 위해 $140만 달러의 연구비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금은 아시안 대상 혐오를 보고하는 온라인 시스템 Stop AAPI Hate을 지원하게 됩니다. LA시 의회는 어제 경찰의 교통단속을 폐지하고 단속 업무를 민간 공무원에게 이관하는 정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더 이상 교통 위반 단속에 나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LA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반도체, 대용량 연료 전지, 히토류, 의료용품 등이 특히 중국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미 주요 산업의 공급망을 평가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과 야권 지도자 나발리 독살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를 지목하고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 시간 내일 오후 4시부터는 한국에서 역사적인 백신의 첫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요.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재활시설 등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접종 대상입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렌조 팔로스 버디스의 가파른 내리막길을 과속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골프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술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 같고 약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캘리포니아의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들어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를 제치고 지배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종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더 뛰어나고 기존 코로나에 비해 저항력이 있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하면서 감염되지 않을 것을 당부했는데요. 3월 말이면 딱 한 달 후면 캘리포니아 지역 바이러스의 90%가 이 변종 바이러스가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코로나의 급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의 지배력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작년 여름부터 변종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되기 시작해 꾸준히 증가하더니 지금은 기존 코로나 19을 누르고 완전히 지배종이 됐다는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된 지금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즉, 변종 바이러스들은 두 가지 면에서 기존 코로나보다 위험하다는 건데요. 첫 번째는 전파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 두 번째는 백신에 대한 저항력이 있다는 것. 참 무섭네요. 기존 코로나보다 변종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켜온 각종 방역 수칙들을 계속 지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더욱 개인의 방어막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고요. 여기에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변종 바이러스들이 코로나 백신으로 몸 안에 형성되는 면역 항체들을 피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 파우치 소장은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새로운 백신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변종 바이러스들은 살상력마저 기존 코로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국발 변종 바이러스를 비롯해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 등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난 변종 바이러스도 매우 위험하다는 보도입니다. 즉, B1427이나 B1429로 명명된 캘리포니아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남아공이나 브라질 변종 바이러스 등과 같은 정도로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악마가 이미 여기에 와 있다라고 표현하며 이 변종 바이러스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변종 바이러스들이 기존 코로나를 넘어 지배종이 되면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 당장 다음 달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의 90%가 이 변종으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안 걸리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신사들은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추가로 개발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 줄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걸리는 게 최고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면서 이 미국 현지에서 또 마스크 쓰지 않고 제가 얼마 전에 베스트바이 같은 그런 인근 근처에 마이크로세너라고 하는 컴퓨터나 IT 제품 파는 곳이 있는데 정말 도깨비 시장 같았습니다. 바글바글. 왜 이거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지금 텍사스 지역에 사는 우리 한인들 피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한파는 끝났지만 수도관이 파열되는 일이 제일 많고요. 건축자재 품귀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요. 전기도 물도 끊기고 추위와 외로움과 공포마저 느끼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닷새간 불어닥치는 한파로 인해 텍사스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방송을 들으시는 텍사스, 달라스, 그다음 휴스턴 쪽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 힘내시기 바라고요. 어려움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닥터 둠이라고 누니엘 루빈이 미국의 뉴욕대 교수입니다.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경제 매체 마켓 인사이더가 23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루비니 교수는 최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이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했다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다양한 자산에 투자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고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테일 리스크, 즉 가능성은 작지만 실현되면 큰 충격을 주는 위험에 대항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지난해 2월에서 3월 증시가 35%가량 하락했을 때 비트코인은 50%나 빠졌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해지 수단이 아니라 아무도 이 유사 자산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른다면서, 작년부터 진행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대와 관련돼서는 인플레이션이나 법정 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 광범위한 조작에 의한 것이라고 굉장히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특히 스테이블 코인, 즉 기존 화폐 등의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추는 가상화폐를 표방한 가상화폐 테더가 무분별하게 발행돼 비트코인을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가상화폐 발행사 테더 리미티드와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이달 8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숨기고 테더 환전에 대비해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지 않은 혐의로 약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뉴욕주 검찰과 합의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서서히 비트코인에 관계된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의 팀 쿡 CEO가 23일 주주들에 대한 배당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쿡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연례 주주총회에서 지난 4개 분기 동안 주주 배당금으로 총 140억 달러를 지급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14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15조 5,806억 원입니다. 역시 돈 많은 회사는 좀 다르네요. 애플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도 아이폰 12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분기 기준으로 처음 매출 1천억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도 29%나 증가했습니다. 또 애플이 지난 6년간 100개가 넘는 기업을 인수했다면서 이는 3, 4주 하나꼴로 인수한 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와우, 3, 4주 한 달에 거의 하나꼴로 기업들을 인수했네요. 몰랐습니다. 그는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질문에는 애플은 늘 사업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애플 주주분들 어찌됐든 배당금 받으시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애플 종목은 정말 가치 투자? 아무튼 주식이 너무 떨어지면 애플이 자사주를 매입함으로 주주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까 소셜 연금보다는 애플 주식 주주 되시는 게 훨씬 좋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미국의 은행들이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손 충당금을 늘리면서 연간 순이익이 36.5% 감소했다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23일 발표를 했는데요. FDIC, 방금 말씀드린 연방예금보험공사입니다. 지난해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미국 은행들이 기록한 순수익은 1,479억 달러로 전년보다 849억 달러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작년 순이익 규모는 2012년 1,410억 달러 이후 8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요. 지난해 상반기에 은행들이 코로나 여파로 대선 충당금을 늘리면서 이익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대선 충당금이 줄어들면서 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9.1% 늘어난 59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옐레나 맥윌리엄스 FDIC 의장은 비록 연간 순이익은 줄었지만 4분기에 회복세를 보인 것은 은행권이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호텔 체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토니 카푸아노 국제개발 담당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과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신임 카푸아노 CEO는 지난 40년 전 고향인 볼티모어의 한 호텔에서 요금표를 손으로 작성하는 일로 경력을 쌓기 시작해 이번에 리츠칼튼, 코트야드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의 수장에 오르게 되었고요. 그러나 얼마 전 취장암으로 숨진 전임 CEO 어니 소렌슨의 뒤를 이어 네 번째 수장이 된 그의 앞날은 코로나 여파로 녹록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습니다. 메리어트는 지난해 여러 호텔의 문을 닫고 직원들을 일시 해고하는 등 긴축 경영에 나섰지만 연간
2억 6,700만 달러, 하나 2,956억 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시중금리가 반등하면서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초대형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주식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미국 경제 매체 CNBC가 23일 보도했는데요. 조금 의외죠. 그렇죠? 금리가 반등하면 주식 비중을 줄이는데 오히려 블랙록은 주식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이 회사 채권 담당 전략가인 스캇 티얼은 국채 수익률 반등이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 있는 수준이 아니며 인플레이션을 반영할 실질 기준으로는 여전히 마이너스의 영역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그런 거거든요. 앞서서 블랙록 전략가들은 지난 22일 투자자 메모에서 국채에 대한 의견을 비중 축소, 언더웨이트로 제시하면서 주식을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의견은 최근 미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른 불안감에 뉴욕 증시의 기술주 등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고요. 이와 관련해 스캇 티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진행된 온라인 산업 영역의 강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흐름이지만 경기 순환주와 신흥 시장 주식 비중을 늘릴 필요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채권 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오전 한때 1.389%까지 치솟았고요. 금리 불안함에 뉴욕 증시를 선도하던 기술주들이 다시 하락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날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불안전하며 당분간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데 힘입어 1.35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했지요. 캐주얼 신발 브랜드인 크락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재택근무 등으로 달라진 생활 환경으로 편한 신발을 찾는 수요가 늘어 지난해 4분기 매출이 무려 56.5%로 증가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자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서 편하게 신는 신발 수요가 늘어난다. CNBC 방송부대에 따르면 크락스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6.5% 증가한 4억 1,150만 달러로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억 8,330만 달러로 9배가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요. 크락스는 올해 1분기 매출도 40에서 50%가량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앤디 루리스 최고 경영자는 코로나 덕분에 편안한 신발을 찾는 수요가 늘었다면서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날 크락스 주가는 매출이 정점을 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날보다 3.8%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죠. 이때 들어가면 늦은 거죠. 미국의 전기차 회사 루시드 모터스가 오늘 2024에서 2025년께 테슬라의 모델 3와 경쟁할 차량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고 23일 밝혔는데요. 회사 피터 롤린슨 CEO는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분간은 고급형 차량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루시드는 올해 하반기에 첫 전기차 럭셔리 모델인 루시드 에어를 출시할 예정인데요. 당초 올해 첫 봄 출시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졌습니다. 롤린스는 2022년에는 7만 달러 이하의 럭셔리 세단을, 2023년에는 코드명 프로젝트 그래비티에 따른 SUV를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롤린스는 좀 더 대중적인 소형 차량을 만들려면 더 많은 자본이 있어야 한다며 더 큰 공장과 더 많은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루시드가 럭셔리 모델에서 시작해 대중적인 차로 영역을 확대한 테슬라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테슬라 출신답네요. 테슬라는 대당 10만 달러가 넘는 스포츠카 로드스터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롤린스는 픽업 트럭과 상업용 차량 개발에도 관심이 있다면서 파트너 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 6개사가 지난달 루시드의 기술에 관심을 표시해 왔다면서 다른 업체와 협력하면 향후 3, 4년 내에 대당
$25,000 수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네요. 또 그는 자체 전기차 배터리를 제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LG화학과 삼성 SDI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루시드는 스펙 거의 합병을 통한 상장을 추진 중이고요. 루시드는 이미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제 CCIB죠. 처칠 캐피탈 스펙 합병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CCIB 주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30불대가 마지막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30불 선에서는 다시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루시드의 IPO 상장은 일단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장되면 저희 미즈놀이 신속하게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 경영자 잭 도시가 이끄는 모바일 결제 업체 스퀘어. 이 스퀘어가요, 가상화폐 비트코인 보유 물량을 더 늘렸습니다. 참 왜 이런답니까?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퀘어는 이날 4분기 재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3,318개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저 얼마죠? 자, 한번 좀 계산해 볼까요? 3318 곱하기 5만 불 계산합시다. 10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6,590만 달러입니다. 1억 6,590만 달러. 너무 돈이 많아서 계산도 안 되네요. 앞서 스퀘어는 지난해 10월에도 4,709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했고요. 이로써 스퀘어의 비트코인 총 구입액은 1억 7천만 달러, 하나 돈으로 약 1,88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작년 말 기준 이 회사 현금성 자산의 약 5%에 달하는 규모고요. 스퀘어의 창립자이자 트위터의 CEO인 잭 도시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지지자로 비트코인이 전 세계 인터넷의 단일 통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의 단일 통화. 가상화폐 사이트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48,300달러에 형성되어 있는데 5만 불 넘었죠. 앞서 비트코인 가격, 일단 비트코인 가격은 더 이상 그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웰스파워 은행이 사모펀드 업체 두 곳의 자산운용 부문을 21억 달러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는데요. 자,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웰스파고는 사모펀드 업체인 GTCR과 레버런스 캐피탈 파트너스의 자산운용 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매각 후에 신설된 자산운용 회사의 지분 9.9%를 계속 보유하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빌 게이츠가 이끄는 청정에너지 펀드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에비가일 존슨 최고 경영자와 쇼피파이 창업자 토비아스 리트케 등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 보도했습니다. 정말 있는 자들은 있는 자들과 함께 인맥이 형성이 되네요. 이에 따르면 게이츠의 주도로 설립된 브레이크로스 에너지 벤처, 일명 BEV거든요. 지난달 자금 모집에 이들 두 명과 함께 헤지펀드 바우포스트의 세스 클라먼 CEO, 월마트 창업자 샘 윌턴의 손자 벤 윌턴, 태블로 소프트웨어 창업자 크리스 스톨트 등이 합류했습니다. BEV는 이번에 모집된 10억 달러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관련 스타트업 50개사에 투자할 계획이고요. 앞서 2016년 BEV가 설립되었을 때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CEO,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경제통신사 블룸버그의 창업자 마이클 블룸버그 등이 기금 조성에 참여했습니다. 청정에너지, 전기차 대세입니다. 한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가파르게 솟던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이 3,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주식을 사들였지만 악재가 겹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2,994.98.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코스피는 2%대 급락해 3,000선을 내줬고요. 지난달 7일 처음 3,000을 돌파한 뒤 두 번째 3,000선 붕괴입니다. 개인이 5,500여 원 어치를 사 모으고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감당치 못했는데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강세장 속에 주가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중국발 압제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중국 정부가 긴축을 단행해 시장이 풀린 돈을 회수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상하이 종합지수가 2% 내렸고요. 홍콩 정부의 증권거래소 인상 발표 소식에 항생지수도 3%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고요.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물가와 채권 금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 주식 하시는 분들 1월부터 원래는 예정돼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하락에 대한 게 지금 한 달 좀 늦게 왔는데 한국이나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락장일 때 최고의 리스크 관리는 현금입니다. 한국의 스포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일단은 기성용 선수 본인은 완강히 지금 부인하고 있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폭행 의혹 강력 부인인데 일단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고, 추신수 선수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추신수 선수가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 그룹에 이번에 합류하게 됐잖아요. 근데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통 예전에 이제 박찬호 선수도 그랬고, 이제 메이저리그 활동하다가 마지막 은퇴를 한국에서 하면서 받는 연봉들을 대부분 다 기부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여러분 있는 자들이 더 지독한 거 아시죠? 돈이 많으니까 기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나눔이 있는 선한 부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일단 좀 들어보면은요, 이 추신수 선수는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에서 선수 생활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과도 떨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떨어져 지낸 가족이었지 돈이 아니었다. 그의 고민은 지난해 연봉이 88.5%를 걷어낸 급여에서도 그 중에서도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지에서도 느껴진다. 추신수의 신세계행, 돈은 우선순위에 포함도 되지 않았다. SK 와이번스를 인수한 신세계그룹은 23일 추신수 영입을 발표했다. 새 야구단의 1호 영입으로 상징성은 최고였고 복귀 자체가 핵폭탄급 이슈였지만 연봉을 듣고 모두가 놀랐다. 해외 복귀 선수였기 때문에 단년 계약만 가능했는데 양측이 합의한 연봉은 27억 원이었다. 물론 KBO의 역대 최고 연봉, 종전에 이대호 선수가 25억 원이었거든요. 두 사람 친구인데 추신수 선수가 갈아치운 거죠. 하지만 추신수 선수로서는 상당한 페이컷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추신수 선수의 지난해 연봉은 텍사스와의 마지막 해 2,10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33억. 어마어마하죠. 그쵸? 그거에 거의 10분의 1 토막 이게 났는데, 물론 지난해 메이저리그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단축되면서 실수령액은 약 777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4억 원으로 깎였죠. 그쵸, 예. 한 4분의 1 정도? 하지만 추신수는 지난해를 끝으로 7년 1억 3천만 달러의 초대형 FA 계약이 끝났으니 새로운 계약이 필요했고요. 메이저리그 팀들은 유의미한 계약을 제시했지만 일단은 선발 보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신수 선수는 국내 에이전트 업무를 담당하는 송재호 씨가 에이전트 담당했군요. 송재호 MBC 스포츠 플러스 해설위원은 사실 협상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고 봐도 된다. 특히 금액에 대한 건 전혀 없었다. 메이저리그와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가 없었고 그 부분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고요. 이어 기부에 대해서도 선수가 먼저 얘기하기 전까진 에이전트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27억 원 연봉이 정해진지 선수가 먼저 얘기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야구 관련한 방향으로 생각 중이다. 구단과 협의해 정할 부분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신수 선수는 25일 귀국해 2주간의 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신세계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고요. 몸은 이미 예년 캠프 시점과 똑같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만 격리라는 환경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캐치볼을 할 공간 정도만 구단에 섭외를 요청했고 신세계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소문했습니다. KBO 리거 추신수의 탄생은 선수 본인의 기량을 한국 팬들에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때 돌아오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그 당시에 추신수 선수가
시애틀 메리너스의 마이너리그로 들어왔었거든요. 같이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화이팅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추진 선수의 기사를 보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고국에서 마지막 그 선수 얼마나 몸 관리를 잘했으면 지금 거의 불혹 나이에 가까우는데도 아직 현역으로 뛸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추신수 선수처럼 몸 관리 잘합시다. 우주처럼 사고 나지 않도록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통티 뉴스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저희의 이 소식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면 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키워지고 세계를 바라보는 눈, 다양한 뉴스가 첨가되는 저희 통키 히사모 뉴스가 여러분을 더욱더 풍성한 지식의 세계로 안내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물러갑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 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 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